국내외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에서는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요. 또 앞으로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수혜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강혜경 고문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미국에서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연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작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9월이었죠. 이 바이오와 관련한 이 행정명령,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바이오 시장, 4경원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이제 그 미국의 각 부처들이죠. 여기는 에너지부도 있고요. 뭐 상무부, 그다음 보건복지부 관련된 부처들이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내용은 이 지난 작년에 그 행정명령에 그 서명된 거에 대한 이어서 나온 목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에너지, 그중에 연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 기회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림을 하나 좀 볼까요? 우리가 에너지, 연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석탄, 석유로부터 그 에너지 원이 만들어지고 화학물질을 인한 그 소재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죠. 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 기업 생각할 수 있는 게 엑슨모빌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그림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엑슨모빌의 시가총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슬라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2011년경에 만약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셨다라면 그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에 이를 때 매출액은 약 한 700배,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는 약 한 800배 상승한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석탄에서 석유를 이용한 이 에너지 쪽, 연료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시대를 좀 읽으셨다라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3번으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지난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에 대한 거는 바이오 차에 대한 겁니다. 그럼 바이오 차라는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그래서 옥수수나 우리가 이제 곡물을 이용하는 것 해서 이런 대두, 이런 여기 곡물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이오 차에 대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게 미국의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기차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소차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계획하는 미국 안에서는 이 바이오차가 많이 바이오 연료가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국내 화학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소비되는 거는 이머징 국가에서 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국내 이런 화학기업,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이머징 국가에서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앞에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좀 쉽게 하나 이해해 볼까요? 에너지부가 이제 보고서에서 표지에서 이제 사용한 그림입니다. 지구를 나타냈는데요. 붉게 나타낸 부분이 있고 좀 황폐해져서 토양이 좀 망가져 보이는 듯한 이런 그림이 좀 있죠. 이거는 이제 기후. 이상기후에 대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감소시켜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라는 거에서 바이오차, 바이오 연료에 대한 언급들,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러한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과도 관련이 있죠. 왜? 곡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되면 전 세계 인구는 약 한 100억 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구도 많이 먹여 살려야 되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작년에 발표한 건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유전체 기술은 여기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술이 왔고 카스9과 같은 유전체 편집 기술이 지금 이용을 한다라면 거기에서 그 과정 중에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공법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세포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곡물을 많이 생산해서 연료까지도 쓸 수 있다. 이런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제 앞에도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4개의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좋은 그림입니다. 보면은 에너지, 바이오 차에 대한 나뭇잎이 막 표시되어 있죠. 각각의 그림에 잘 보시면 나뭇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농업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체 기술에 있어서도 나뭇잎이 표시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카스9을 이용한 농작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미생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거는 에너지 부분뿐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엑슨모빌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이렇게 보듯이 바이오 연료, 바이오 차에 대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여기서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이 연료와 관련된 내용들 다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복지부하고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치료제, 이 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하고도 좀 상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분자 화합물이죠.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분자 화합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먹는 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에 대한 생산을 미국 내에서 4분의 1은 다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5%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방국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국이나 인도가 그다음에 한국도 있죠. 일본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API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그동안 많이 생산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기회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로 이 미국에서 개발한 게 왜 갔죠? 이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로 가서 생산을 한 건데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만약에 미국에 벌써 이제 진출해 있거나 이런 계획을 갖게 된다라면 이런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는 제조 규모를 늘리겠다. 그리고 생산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다음에 제조 비용은 10배로 낮춰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환자의 몸에서 나온 세포를 가지고서 다시 환자의 몸을 쓰는 것, 자가치료가 있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려면 예를 들면 건강한 이런 도너한테 얻은 세포를 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미국은 이런 세포 치료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그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세포치료제 관련한 유전자 편집, 그다음에 미생물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의약품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우리가 유전자 시퀀싱 빨리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AI 통한 약을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약에 있어서도 활용이 많이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카스9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그 다음에 미생물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자국 내 바이오 제조를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또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까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홍선 대표님, 지금까지 본 이 바이오 행정 명령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보면은, 미국과 관련돼서
반도체 행정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행정명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전기차 행정명령에 열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행정명령에서 보니까 테슬라가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800배가 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죠? 1억 넣었으면, 투자했으면 난 800억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가면서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시세가 분출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3축으로 가고 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행정명령이에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바이오차예요. 바이오 디젤 에탄올 비중이 더 높단 말입니다. 전기차보다는. 미국에서는. 그럼 미국이 내세운 거는 세계를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급등하는 기업들은 800배짜리가 바이오 시장 얼마라고 그랬었습니까? 앞에서 고모님 말씀했지만 4경원이라고 그랬어요. 1경원 들어가는 전기차에서 800배가 났으면 그럼 4경원이면 800배짜리가 4개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행정명령은 같은 비중으로 나누되 바이오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이 12경원인데 그걸 4경원을 바이오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오 행정명령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어요.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 우리 고모님께서 하신 걸 요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석유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바이오차를 포트폴리오 비중을 같이 평준화시켜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못 올라가겠다는 그런 거고요. 큰 대의명분은 친환경,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뭐냐 하면은 API부터 시작해서 미국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생산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도조차도 언급하고 있는데, 탈중국, 탈인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방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 기회도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럴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수혜받을 기업은 뭐냐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보면은 오히려 롯데가 제일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저는 롯데 지주, 롯데 정밀학이 괜찮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롯데 지주가 보면은 전기차하고 바이오차 쪽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동박이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1등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의 현지에서 자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아니면 합성 의약품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만 5천 리터짜리 공장을 시라큐스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CMO 공장을 이미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때 보면은 가장 먼저 1번 발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롯데바이오로직스였잖아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롯데 지주가 80% 들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추후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롯데 지주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뭐냐고 물을 수는 있는데 롯데 지주 밑에 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두 번째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대안은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주회사도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은 좀 이렇게 시장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롯데정밀학이 또 뭐냐면은 옛날에 틀려가지고 이제 셀룰로스 계열을 계속해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 보면 행정명령에 보면은 친환경 셀룰로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보다는 식물 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셀룰로스가 뭐냐면은 캡슐 같은 경우에 동물용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양용 캡슐이. 그래서 이런 식물로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음식료에다 식품에다 들어가는 첨가제 물성을 강화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핵심은 전기차에 잘 준비하고 이런 대행 생산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 미국 쪽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좀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 정밀학이나 롯데 지주 이런 데 관심 있게 보자. 행정명령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행정명령이 이 미국 생산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롯데지주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운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